지난 15일부터 차질을 빚었던 원주 시내버스 운행이 파행 일주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원주시는 추가적인 운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보조금을 앞당겨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군의 임대 농기계를 제멋대로 사용한 공무원이 이달 초 파면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아직 많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산에서 재배하는 산양삼을 훔쳐가는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지자체가 수사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피해 농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횡성과 평창 등 강원도 내 13개 시군은 인권위가 권고한 인권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깊은 산에서 기르는 산양삼을 한꺼번에 수천만 원어치씩 도둑맞는 일이 올해만 수차례 반복되는 곳이 있는데요. 경찰에 신고하면 군청에 떠넘기고 군청은 수사 능력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산양삼 절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횡성의 한 산양삼 재배지로 들어가는 입구. 아침에 관리를 마친 주인이 차를 타고 빠져나갑니다. 10분 뒤 배낭을 맨 중년 남성이 이곳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다시 2시간 뒤쯤 이 남성은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한 손에는 낫을 든 채 배낭을 메고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오후가 돼서야 돌아온 주인은 20년 가까이 묵은 산양삼 수백 뿌리를 도둑맞은 걸 알게 됐습니다. 범인이 산양삼을 훔쳐간 자리입니다. 곳곳이 산짐승이 지나간 것처럼 파헤쳐져 있습니다. 피해 금액만 수천만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쪽에 보니까 일부 건드렸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또 건드린 거죠. 여기는 한 100여 뿌리 정도. 지난 6월에도 시가 1억 원 가까이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에 신고하자 산림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횡성군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쪽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다시 군청에 수사 진행 상황을 묻자 당황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절도 사건에 대한 거는 난생 처음 받아본다는 거야. 그러면서 했는데 우리가 절도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느냐. 한번 해본 역사가 없다. 이후 조사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수사 결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담당이 아니라 하고 군청은 능력이 없다면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산양삼 절도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잡아달라고 하면 이제 조사 중이다. 군에 이제 녹지과로 연락을 해서 이제 그쪽하고 이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신고하고 나면 이게 제대로 좀 돌아가면서 알려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참다 못한 피해자가 설치한 CCTV에 누군가 산양삼 재배지를 들락거리는 장면이 찍혔지만 피해 농민은 경찰과 군청 어느 쪽에 도둑을 잡아달라고 해야 하는지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차질을 빚었던 원주 시내버스 운행이 파행 일주일 만에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원주시는 운행 중단에 들어갔던 대도여객 소속 시내버스 41대가 오늘 첫 차부터 모두 투입되면서 원주 지역 노선버스 120대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운행 중단 사태의 원인이었던 연료 비용 정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을 빠르면 이달 말로 앞당겨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쓰지도 않는 농기계를 무작정 사들이는 평창군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임대 농기계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사업소장이 이달 초 파면 조치됐습니다. 평창군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건데요. 이번 징계로 임대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소형 굴착기와 채소 이식기, 농업용 운반차와 로더, 거기에 트랙터까지 농기계 임대를 담당하는 사업소장이 농민이 아닌 자신에게 임대한 장비들입니다. 평창군은 감사를 통해 소장이 지난 4년 동안 농기계 13대를 510일 동안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곧바로 소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일 평창군 인사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장의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평창군이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겁니다. 값비싼 공용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그것도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반복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농기계를 방치, 훼손까지 했고 이 같은 행위가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판단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성실의 의무, 그다음에 품위 유지의 의무, 같이 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에 의해서 징계 양정 기준이 확정이 돼서 파면까지.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해당 소장은 공무원 재직 시절 장목반을 거짓으로 만들어 자신의 마을에 수억 원의 농기계를 지원했고 수요 조사 없이 쓰지도 않는 농기계들을 해마다 매입해 방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 여부와 업체와의 결탁 의혹 등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들어가서 모든 게 시원하게 해결이 돼야지만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농기계 사업소를 신뢰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평창군은 파면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는 이어가겠지만 형사고발 등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막대한 혈세 낭비와 각종 비리를 제대로 뿌리 뽑지 못하고 징계 하나로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원주시 문마급 KCC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전기 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오전 11시 45분쯤에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둔내터널에서 수학여행 버스 2대와 승용차 등 석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충북 청주에서 강원도 동해안으로 수학여행을 가던 고교생 18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횡성과 평창, 강릉 등 강원도 13개 시군에서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강원사무소는 전국 지자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원주와 영월, 춘천, 동해, 태백을 제외한 강원 지역 13개 시군은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 인권조례에는 인권 침해 발생 시 구제받을 권리와 주민 인권 증진 정책, 공무원 대상 인권 교육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오주영 강원인권사무소장은 지자체장과 공무원, 지방의원들이 인권조례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시민단체의 압박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이란 조건 없이 모든 주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선군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벌써 2차례 반려시켜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군이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주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정선군은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2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는 골자는 지역 인구 감소의 대안이자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라는 겁니다. 예산은 매년 70억 원가량 필요한데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100억 원을 활용하면 재원은 충분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민들의 노력으로 폐광지역법을 만들었고 거기에 근거해서 강원랜드가 설립이 됐고 또 강원랜드에서 매출에 따라서 그런 이제 주식 배당금이 발생하는 부분을 그 기금을 가지고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선 지역 주민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 활성화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이나 지역 경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거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보건복지부의 승인 절차입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에 따른 인구 증가 효과 검증, 기초수급자 보호대책 등을 보완하라며 벌써 2차례 이를 반려시켰습니다. 정선군은 보건복지부의 자료 보완 요구 사항을 담아
강원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오는 11월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동해안 신가평 500kV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주민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반대 대책위는 한전이 송전탑 건설을 위한 입지 선정 과정에서 매뉴얼에 없는 중간 지점을 자의로 설정해 동부, 서부 구간으로 나누고 사업 입지 대상을 왜곡하는 등 절차적 하자와 특혜 시비 등의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동해안 신가평 500kV 송전선로 사업은 영월과 평창, 횡성 등 도내 6개 시군을 지나며 240km 구간에 걸쳐 440개의 송전탑을 세우는 사업입니다. 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춘천의 양돈 법인이 원주와 횡성, 강릉에도 양돈 농장을 운영 중이지만 춘천 외 다른 농장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해당 농가는 춘천 말고도 원주시 소초면에서 15,000마리, 지정면에서 종돈 1,500마리, 횡성군 안흥면에서 36,000마리 등 56,500마리를 더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긴급하게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긴급 이동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집중 소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강원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44명으로 전날보다 50명가량 줄었습니다. 원주가 268명, 영월이 27명으로 각각 전날보다 조금씩 줄었습니다. 반면 평창에서는 전날보다 5배 많은 44명이 새로 확진됐고 횡성에서도 소폭 늘어난 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코로나 사태로 1,035명이 숨졌고 중환자는 17명이 입원해 37%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가깝게 지내던 이웃이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맡긴 억대의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41살 이모 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정신장애를 갖게 된 이웃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게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 6천만 원을 받은 뒤 카드 대금과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해버린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웃에게 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이웃이 돈을 증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우울증으로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이웃의 상황을 알고 있던 이 씨가 불법으로 돈을 사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